하루하루 삶이 나에게 전하는 힐링 메시지. 문학 작품 속 구절, 철학 명언, 대중문화 속 키워드 등을 통해 자연의 변화와 인간관계, 인생의 본질에 대한 일상 속 깨달음을 짧은 호흡으로 다룬다. 365일의 시간 흐름에 따라 심오한 관조로 혹은 가벼운 감성으로 또는 감각적이고 소소한 일상의 만족감으로 인생살이 전반을 바라보며 음미해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언제나 유익한 책의 정보를 공유하는 책 읽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삶이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 책은 나에게 주는 따뜻한 위로의 개정판이기도 하죠. 장르는 시와 에세이이며 저자는 최경란 님이시고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잡지사 기자, 여성지 자유기고가로 활동했습니다. 출판사는 오렌지 연필입니다. 이 책은 감성을 자극하고 깨달음의 단초가 되며 실행의 동기가 되는 시, 소설, 수필, 영화 대사, 동서고금의 지혜가 담긴 명구, 동시대적 공감이 느껴지거나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살다간 이들이 전생애를 걸고 토해낸 삶의 진실이 깃든 언어들을 담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짧은 소회를 곁들였습니다. 가끔은 심오한 관조로 혹은 가벼운 도회적 감성으로 또 가끔은 감각적이고 소소한 일상의 만족감으로 촉을 활짝 열어 매 순간 깨어있고 싶은 진솔한 시각 또한 녹여냈습니다. 1년 365일 매일 한 개의 테마로 그날의 개인의 삶에 맞춰 지침을 주는 듯 했으며 명언을 통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며 명언에 대한 해설과 한 줄의 깨달음, 공감, 감성, 행을 통해 다시금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한 번 정독하시고 일자에 맞춰 하루 일과 전에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책의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작하기에 적당한 시간. 시작하기에 최적의 시간은 작년이었다. 그걸 실패했다면 오늘이 그날이다. 크리스 길보. 새해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부터는 실행이다. 관념 속의 시작은 의미가 없다. 언제가 되었든 행동으로 옮기는 그날이 진정한 시작의 날이다. 설령 그 계획이 이전에 시작되었어야 마땅하고 시작할 타이밍을 놓친 것이라 해도 상관없다. 오늘 시작한다면 자신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과 같다.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도 씨앗을 심어야 가능하다. 지금 바로 일어나 땅을 파고 흙을 일구어 보자. 한 줄의 깨달음. 의욕이 충만할 때 많이 가놓는 것도 나쁘진 않다. 기운이 떨어질 쯤 잠시 쉴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된다. 하지만 1년은 먼 길이다. 마음이 과하게 앞서면 쉽게 지친다. 의욕과 실행을 적절히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한 날이기도 하다. 연습이 최선. 다른 사람이 한 번에 가능하면 자신은 100번 해보고 다른 사람이 10번에 능숙하면 자신은 1000번을 해봐야 한다. 중용 제20장. 서첩 난정서로 유명한 왕희진은 글씨 쓰는 이들 사이에서 서성이라 불렸다. 타고난 재능도 뛰어났지만 그의 경우는 끝없는 연습을 통해 서법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그는 자나깨나 글씨 생각에 골몰해 있었다. 길을 걷다가도 좋은 서체가 떠오르면 옷소매 위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곤 했다.
어찌나 많이 썼던지 옷에 구멍이 날 지경이었다. 또한 집 앞의 연못이 붓과 벼루를 씻은 물로 검게 변할 정도였다. 어떤 일에 일가를 이룬다는 건 그냥 되는 일이 아니다. 한 줄의 행, 왜 안 될까 하고 절망하기 전에 100번, 1000번 더 노력해보자. 그러고도 안 될 때만 포기할 자격이 있다. 한결같다는 것. 말은 거짓말을 한다. 행동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일관성은 진실을 말한다. 트렌트 쉘트. 어떤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는 그를 판단하기 힘들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쪽이 믿음이 간다. 하지만 행동 역시 본심에서 우러나온 게 아닐 때가 있다. 만약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면 신뢰할 만하다. 그러한 일치가 오랜 시일을 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다면 그것은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진실이다. 한 줄의 공감. 언행의 일관성은 길게는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긴 시간을 담보로 한다. 가장 소중한 것을 건 일생일대의 진정성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매번 영화를 시작할 때마다 나는 같은 두려움과 동일한 자기의심을 느끼며 이야기를 끌어낼 원천이 하나뿐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게 내 안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페데리코 펠리니. 새 일을 시작할 때는 누구나 두려움이 있다. 손에 익은 기술로 척척 숙련 작업을 해내는 자신감이 있다 해도 일마다 독특한 상황과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다. 심지어 똑같은 일을 한다 해도 매번의 일은 각각 다른 새로운 일이다. 지난번에 성공했다 해도 이번에도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더욱이 자기 안에서 캐낸 것으로 또 다른 창작품을 만들면 자기 복제에 지나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제 아무리 영화계의 거장이라 해도. 한 줄의 행. 누구나 시작은 두렵다. 아무것도 없는 막막함 속에서 처음부터 하나씩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상상으로 그림을 그렸다 해도 그것을 구체화, 형상화하는 건 또 다른 일이다. 그러나 무의식의 심연에는 수많은 창작의 재료가 잠들어 있다. 똑같은 재료라 해도 어떤 방식으로 요리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내 안의 것과 바깥의 것이 만나 상상 이상의 그 무엇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무엇이 되었든 일단 선을 하나 긋는 게 중요하다. 그 선을 토대로 가지가 자라나고 잎이 피어날 것이다. 사랑의 의미. 거기 있어줘라. 마음을 열어라. 솔직해라. 친절해라. 기꺼이 들어주고 이해하며 받아들여라. 지지해주고 용서하라. 이게 바로 사랑한다는 것이다. 로리 데센. 사랑이라고 하면 우선 남녀 간의 연애를 떠올린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한 형태이다. 사랑은 우리 일상의 도처에 있다. 공기처럼 광범위하게 번져 있으니 알아채지 못할 뿐이다. 모성애, 가족에 대한, 친구에 대한 사랑, 사제간의 신의, 인간의, 신에 대한 사랑 등 사랑은 누군가와 어울려 살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랑의 공통점을 따져보면 결국은 이 말들로 귀결된다.
한 줄의 행. 쉬운 말들이지만 실제로 행하기 위해서는 성의와 인내가 필요하다. 일상의 지침으로 적어두고 틈날 때마다 상기하며 실행에 옮겨보자. 사랑의 정의를 아는 것보다 하나라도 실천하는 게 의미가 있다. 타임머신. 우린 모두 자신의 타임머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를 과거로 돌아가게 해주는 건 추억이고 미래로 옮겨주는 건 꿈이죠. 허버트 조지 웰스. 웰스는 어린 시절 다들 한 번쯤은 재미있게 보았을 소설 타임머신과 투명인간의 작가이다. 책이 출간된 지 100여 년이 흐른 지금도 타임슬립은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의 인기 소재이다. 과거나 미래로 가보고 싶은 사람들의 열망은 동서고금의 보편적인 정서인가 보다. 과학 역시 시간여행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타진 중이다. 하지만 그의 말처럼 우린 이미 시간을 거슬러 오르거나 앞당기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몸은 현재에 있되 머리는 몇 번이든 과거와 현재를 오간다. 알 수 없는 미래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하여 앞날의 계획을 세우거나 성취의 꿈을 꾸고 있다. 한 줄의 깨달음. 두 발로 땅을 딛고 선 채 정신은 광대한 우주를 소유할 줄 알고 그 시작과 궁극의 지점을 통찰할 수 있던 직관에 인간이 한때는 하나하나 증거를 내미는 과학의 성과에 기가 눌려 상상력을 잃어갔었다. 다행히 요즘은 둘이 뗄 수 없는 하나임을 자각한 융합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으니 마음껏 추억하고 꿈꾸자. 가시 속의 장미. 장미에 가시가 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가시가 장미를 가졌다고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제 걱정하던 날이지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리 차일드. 일자리를 잃었다면 당장은 괴로운 게 사실이다. 오래된 사랑과 헤어졌다면 혼자 맞아야 할 앞날이 막막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 일에 매여 있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 자신의 내면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변화를 준비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고통스러운 사건과 마주쳤을 때 그것을 새옹지마로 반전시켜주는 트리거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일이다. 한 줄의 공감. 작가 리 차일드는 막 중년에 접어든 나이에 18년간 일해온 방송국에서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었다. 그리고 택한 길이 전업 작가였다. 잭 리처라는 캐릭터를 등장시킨 추적자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매년 한 편씩 출간하는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장미의 가시가 아니라 가시 속에서 핀 장미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삶의 조종사. 나쁜 소식은 시간이 날아가듯 흐른다는 것이다. 좋은 소식은 당신이 조종사라는 점이다. 마이클 알츠슐러. 사람들은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을 한탄한다. 시간이 지나가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위에 올라타고 있는 내 삶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는지, 어디에 도착할지는 내 손에 달려 있다. 조종관을 놓은 채 시간 탓만 하는 건 스스로의 삶에 대한 직무유기이다. 한 줄의 행. 새삼스럽지만 인생은 만만치 않다. 날아가고 있는 시간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할 바를 이루어야 한다. 지금껏 조종관을 놓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삶의 각 구간에서 거쳐야 할 목표점들을 설정해보자. 가야 할 곳이 명확해지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여 나가야 할지도 눈에 보인다. 한 번에 하나씩만. 많은 일을 해내는 더 짧은 길은 한 번에 하나씩만 하는 것이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우리 사회는 갖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내는 멀티태스킹을 미덕으로 여긴다. 그러나 몇 년 전 스탠퍼드 대학교의 한 연구가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믿음을 깼다. 인간의 두뇌는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각기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뇌의 다른 부위를 써야 한다. 일을 바꾸면 뇌의 스위칭이 재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새 작업에 적응하느라 그만큼 시간이 낭비된다. 그동안 멀티태스킹이라는 도달하기 힘든 이상을 세워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책해 왔을까. 빠듯한 연주 여행 스케줄에 시달렸던 35년의 짧은 생애 동안 600여 곡의 다작을 남긴 모차르트가 경험으로 취득해 남긴 말을 주목해보자. 한 줄의 행. 결국 집중해서 한 번에 한 가지만 해내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 왕도는 없다. 급할수록 순서대로 하나씩 해결해보자. 가진 것을 사랑하라.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갖고 있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 프랑스 속담. 눈을 너무 높은 곳에 두면 발 딛고 있는 땅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손에 잡히지 않을수록 좋은 면이 더 부각되기도 한다. 좋아하거나 갖고 싶은 것에서 시선을 내려 주변을 찬찬히 살펴보자. 생각보다 우리는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좋아하는 게 손에 없으니 어쩔 수 없어서 라는 생각보다 그것이 내게 얼마나 익숙하고 편안한 것인지 상기해보자. 이미 갖게 되어 무신경해진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 소중함을 사랑해보자. 한 줄의 행. 소유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자신이 갖지 못한 사람의 능력을 부러워하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다른 누구에게는 자신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내가 가진 장점에 집중하고 자부심을 가져보자. 걷는 것의 행복감. 걷기는 우리를 겸허로 이끌고 순간을 열정적으로 포착하게 해주는 세상을 향한 열림이다. 다비드 르 브르통, 걷기 예찬. 걷기는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두 발을 내딛는 행위이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지식도 가진 것도 다 떨쳐버린 맨몸의 홀가분함과 겸허를 느낄 수 있다. 본래 인간이 지녀야 할 삶의 속도가 어떤 것인지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자동차나 비행기의 속도로 길든 채 매 순간을 미처 느껴볼 새도 없이 빠르게 흘려보냈다. 걷는 속도로 바라보는 세상은 훨씬 여유롭다. 떠오르는 평안한 상념 속에서 스치는 순간들을 숨속 깊이 음미할 수 있다. 한 줄의 깨달음. 걷는 것은 스스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해주는 실존을 위한 가장 본질적인 행위인지 모른다. 편안하게 잠들기 위해서는 먹는 것이 단박하면 정기와 정신이 맑고 시원하며 마음이 맑으면 잠자는 꿈이 편안하다. 명심보감 정기편. 요즘 너무 자극적인 맛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원인 모를 불안감이나 불면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행한 어떤 일의 결과가 일상의 평온함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원인을 짐작하지 못할 때가 있다. 가끔 자신이 자주 선택하는 음식 메뉴가 무엇인지,
잠들기 전 사사로운 고민에 사로잡히는 버릇이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일상을 돌아보자. 몸은 마음에, 마음은 몸에 서로 영향을 준다. 한 줄의 행. 먹고 잠자는 기본적인 것이 평상심을 유지하는 근본이 된다. 바쁘다고 대충 식사를 건너뛰거나 잠을 줄여가며 무리하지 말자. 식사와 수면의 기본을 먼저 챙기고 좋은 컨디션으로 짧은 시간 동안 집중력을 높이는 쪽이 효율적이다. 마음이 번잡할 때면 세상의 논의는 선비들에게 묻네. 먼지와 소음이 있는 새 속의 바깥 세상을 어찌 헤아릴까? 바라건대 가벼운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 내 뜻에 맞는 세상 찾아가리. 도연명, 도화원시 병기. 도연명이 지은 도화원기는 이상향인 무릉도원에 대해 적고 있다. 물을 거슬러 오르면 복숭아 숲이 이어지고 다시 그 숲의 끝에 산의 동굴이 나타난다 했다. 사람 하나 간신히 지날 만큼 좁은 동굴을 통과하면 시야가 환히 밝혀지며 비옥하고 아름다운 마을의 전경이 펼쳐진다. 그곳이 바로 무릉도원이다. 진나라 때 전난을 피해 숨어든 이들이 대대손손 살아온 마을은 외부와 단절되어 그들만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 우연히 그곳을 발견한 어부는 융숭한 대접을 받고 돌아오며 곳곳에 표시를 해두었지만 어쩐 일인지 이후 다시는 그곳을 찾을 수 없었다. 어딘가 있을 법한, 그러나 영영 돌아가지 못할 잃어버린 마을. 한 줄의 감성. 도화원에 관한 이야기를 적은 후 끝에 시를 함께 적었고 이 구절은 시의 맨 끝부분이다. 세상의 번잡함이 싫어질 때면 계절의 순리에 따라 씨 뿌리고 거두는 일상에 만족하는 소박하고 욕심 없는 이들이 평화롭게 모여 사는 삶이 그리워질 때가 있다. 자신 속에서 발견하라. 모든 예술은 자전적이다. 진주는 진주 조개의 자서전이다. 페데리코 펠리니. 창작한 내용이 모두 만든 사람 자신의 실제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소재를 찾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표현 방식은 창작자의 기억과 의식을 반영하는 게 당연하다. 의미를 찾아내고 형상화하여 완성도를 기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의식이 성장해가는 과정과 결과도 담길 수밖에 없다. 외형은 다른 옷을 입고 있다 해도 내면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 자신이 투영된다. 그런 면에서 모든 예술은 필연적으로 자전적이라 볼 수 있다. 한 줄의 행. 회사에서 일하거나 학교에 과제물을 내야 할 때 그 외 숱하게 마주치는 일상 속 창의의 현장에서 우리는 무언가 개성 있는 결과물을 내야만 한다. 그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난관이 소재 찾기이다. 먼 곳을 살피기 전에 우선 내 안에서 소재를 발견해보자. 내 안의 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잘 알고 나만 아는 독창적 소재가 될 수 있다. 얽매이지 않기. 나는 규칙에 신경 쓰지 않는다. 사실은 매 곡마다 최소 10번 규칙을 깨지 않으면 내 작업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 게 아니다. 실수하는 것보다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하니 멍청이처럼 보일 준비를 해야 한다. 너무 조심스럽거나 가공된다면 음악은 마음에서 우러난 자연스러움과 직감적인 느낌을 잃는다. 제프 백. 규칙을 만드는 이유는 안정된 형식을 갖추게 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의 완성도를 기하기 위함이다. 규칙에 매여 내용이 침해받는다면 주객이 전도되는 격이다.
특히 창의적인 분야에서 일정한 틀에만 얽매인다면 좀 더 중요한 내면의 느낌과 정서가 제대로 표현되기 어렵다. 예술 분야가 아니더라도 창의력은 모든 일의 핵심이다. 차별화된 결과를 얻고 싶다면 규칙을 넘어설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다. 한 줄의 깨달음. 어떤 일이든 항상 본질은 형식보다 내용에 있다. 우리는 종종 그 점을 잊는다.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다. 전문가란 아주 좁은 분야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실수를 저질러 보았던 사람이다. 닐스 보어. 다른 사람은 척척 잘해내는데 왜 나만 자꾸 실패할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시행착오를 통해 전문가가 된 경우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눈썰미가 좋거나 이해도가 빨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는 숱한 실패 끝에 노하우를 갖게 된 사람보다는 경우의 수에 대한 대처력이 떨어질 게 확실하다. 한번 실패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 그것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이론을 넘어 현장에 대한 전문성이 얻어진다. 한 줄의 깨달음. 헛되이 지나가는 시간은 없다. 이제까지의 모든 실패가 케이스 스터디였다고 생각해보자. 그런 경험을 살려 개별 상황에 따라 돌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역할이다. 책 한 권에 담긴 원리. 나는 한 권의 책만 읽는 사람을 두려워한다. 토마스 아퀴나스. 책을 많이 읽으면 시야가 넓어진다. 그러나 단 한 권의 책이라 해도 그 의미와 문장을 제대로 독파하여 내 것으로 만든다면 세상의 이치를 꿰뚫을 수 있다. 제2의 버지니아 울프라 불리는 영국 작가 제닛 윈턴스는 불우했던 어린 시절 정말로 단 한 권의 책을 읽고 또 읽으며 언어 감각을 익히고 글쓰기 방법을 터득했다. 책뿐 아니다. 완성도를 지닌 악곡이나 미술작품 혹은 한 생명으로 존재하는 미물이라 해도 그 안에 자기만의 작은 우주를 지니고 있다. 한 작품, 한 존재를 완벽히 이해한다는 것은 세계와 우주의 작동 원리를 습득하는 것과 같다. 한 줄의 행. 멀티태스킹의 강박에서 벗어나자. 한 길을 제대로 파고드는 우직함이 산을 움직인다. 생각을 어지럽히는 모든 잡다함에서 벗어나 한 가지에 집중해보자. 단 편벽된 사고로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본질에만 초점을 맞출 것. 문제 해결의 진정한 열쇠.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에서 진정 벗어나고 싶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장소로 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다. 루키우스 세네카. 사람은 항상 문제에 부딪히며 산다. 어떤 때는 그 원인이 새로운 상사인 경우가 있다. 공동 작업을 하게 된 이기적인 동료가 스트레스를 주기도 한다. 머피의 법칙처럼 운세 자체가 발목을 잡는 적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 자체를 회피해버리는 건 답이 아니다.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생각과 태도를 바꾸거나 문제에 대한 대처 방식을 바꿈으로써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줄의 깨달음. 하지만 곤란을 부르는 원인이 명백하게 비정상적이고 부당하다면 결연한 작파가 필요할 때도 있다.
반대로 어떤 곳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시비가 일어난다면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다른 이의 입장 되어보기. 자신보다 다른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보는 상상은 우리 인간의 핵심에 있다. 그것이 동정심의 본질이고 도덕의 시작이다. 이언 맥큐언. 남에게 폐가 될까봐 조심스레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든다. 상대방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사람은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남을 배려하고 경청하는 것을 포함하여 함께 살아가려는 모든 노력이 타인의 입장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다. 역지사지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 세상을 좀 더 훈훈하고 살맛 나는 곳으로 바꿔주는 출발점이다. 한 줄의 행. 누군가가 주변에서 자신에게 감정적으로 좋지 않게 행동해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그 입장과 마음을 헤아려 보자. 의외로 쉽게 해결책이 보일 수 있다. 행운은 만드는 것이다. 운은 상당히 예측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더욱더 운이 좋기를 원한다면 기회를 더 많이 잡고 더 적극적이어야 하며 더 자주 모습을 보여야 한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운은 저절로 깃든다고 생각하는 이가 많다. 그러나 운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내막을 살펴보면 그들 자신이 운세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간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은 부지런하며 매사에 준비성이 강하다. 기회를 얻기 위해 최대한 움직이고 접촉한다. 실패한다 해도 쉽게 포기하는 법이 없다. 열심히 참여해서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될수록 일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상황을 완벽하게 만들수록 예상대로 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커진다. 한 줄의 깨달음. 시도만 열심히 한다고 행운이 깃드는 건 아니다. 그만큼의 실력도 겸비해야 한다. 자연의 치유력. 우리의 자잘한 불안과 의심을 잠재우는 자연의 침착한 평온 속에는 확실히 무언가가 있다. 깊고 푸른 하늘과 은하수의 정경은 마음의 고요함을 전해주는 것 같다. 조나단 에드워즈. 자연은 무언의 교감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한다. 드넓은 하늘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을 보면 잡념과 번뇌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상대적으로 잘 보인다.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감정들과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잡다한 생각이 얼마나 하찮고 무용한 일인지에 생각이 미친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절로 마음이 평온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공간으로 돌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마치 외지를 떠돌다가 편하고 익숙한 내 집에 온 것처럼. 한 줄의 행. 절망의 끝에 놓여 있다고 느껴진다면 대자연 앞에 서보자. 광대무변한 자연의 묵시를 보며 아무것도 속박할 수 없는 순정하고 자유로운 영혼의 존재감을 일깨워 보자. 자신 앞에 놓인 모든 문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인위에 의해 얽힌 외형일 뿐이다. 본연의 자신과 스쳐 지나가야 할 문제들을 동일시하여 주저앉지는 말자.